이번 주 총 금액 죄송해요. 젤리를 너무 많이 먹었나? 언니 설마 그 다 먹었어. 껍질이에요? 에너지가 넘치시겠네요 이번 편에. 인간적이에요. 진짜 많이 먹네. 이번 주 총 금액은 51만 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걸 2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업로드 날짜 기준 3월 2일. 봄이 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야, 벌써 3월이라니. 짹짹 짹짹.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잖아. 3월 2일. 아, 입학 계약하는 계약? 날인가? 3월 1일은 어차피 쉬는 날이고 어. 3월 2일 모든 게 뭐 시작된다. 학교 처음 가는 날. 진짜. 하는 기분으로. 저는 첫날이 참 싫어요. 그 낯을 많이 가리는 음, 단 말이에요. 그쵸. 낯섦. 너무 싫어. 뭔가를 시작하신 모든 애청자분들 응원하면서 자, 이번 주 책 쇼핑 금액 51만 원, 총 30권 사셨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금액이 살짝 줄었네요. 지난주에 저희 돈 이야기에서 허리띠 졸라매신 거예요? 투자를 줄이셨나요? 그렇네요. 네, 정신 차리고 있어요. 아이고, 네. 좀 아쉽지만 그래도 30권 저희가 고른 책 리스트 한번 공개해 주세요. 총 30권 중 8권만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백지선,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 로빈 스티븐슨의 우리 없는 세상, 티모시 비틀리, 도시를 바꾸는 새, 니클라스 루만, 근대의 관찰들, 김숨, 국수, 김한민이 그리고 글도 쓴 착한 척은 지겨워, 윤성희의 날마다 만우절, 윤영천 미스터리 가이드북. 이렇게 8권. 오늘은 광현 PD가 고른 책부터 볼까요? 도시를 바꾸는 새. 부제는 새해 선물을 도시에 드리는 법. 티모시 비틀리가 쓰고 김숲 님이 옮기셨어요. 도시를 바꾸는 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에 있는 새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책도 좀 크고 네. 예쁜 것 같던데 표지 자체가 아니요. 한형이 큰 것 같던데. 그렇진 아니요? 않아요. 그냥 그렇진 않아요? 보통 일반 사이즈예요? 단행본 사이즈예요. 조금 두꺼워요. 도시에 새가 왜 없어졌는지, 새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왜 사람들이 제가 물고기 얘기하면 안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왜요? 새를 잘 모르니까 어렵더라고요. 되게 알고 싶은 주제인데 새 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재미있게는 읽고 있지만 많이 헤매면서 보고 많이 있어요. 헤매면서. 네, 이제 도시의 어떤 건축 형태부터 우리의 주거 형태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가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 중에 새가 부각되다 보니까 물고기가 아니고. 조금 어려워요. 도시도 아니고 새인가요? 도시와 새의 얘기인데 그 도시 얘기는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새 얘기는 힘들더라고요. 아니 혹시 새똥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있어요. 다 저는 있으시구나. 아직. 몇 번 저 있으세요? 한 번 되게 아팠어요. 전 2번. 저도 두 그래요? 번. 나만 없네. 아니 새똥을 왜 안 맞아 보셨지? 아니 사실 이거 맡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질문도 처음이네. 저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그게 지금 나도 놀라고 지금 있는데. 깜짝 놀랐네. 난 나만 맞은 줄 알았는데. 언제 어떻게 맞았어요? 저는 2004년에 영국에 어학연수 갔었다 그랬잖아요. 도착한 첫날. 야, 첫날 새똥을 의미심장하다. 맞았고 까마귀 새똥? 뭐 어떤? 그걸 모르겠어요. 비둘기였을 것 같은 느낌이고 최근에 새똥을 한번 또 맞았어요. 최근? 최근에. 올해. 어디서? 작년 말인가? 작년 말. 여기 회사 회사 근처, 앞에서? 공원 근처 지나가는데 새똥을 맞아가지고 출근 중이에요. 점심 먹으러 가는 중에 아이고야.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새똥을 2번이나 맞다니 이러면서 다른 분들도 맞아보셨나 궁금해서 안 아팠어요? 아프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여기 어깨 쪽에 옷에 맞아가지고 저는 느낌이 이제 카페 중정에 있는 카페였는데 중정에 앉아서 얘기 나누는데 저 어떤 느낌이었냐면 누가 새총으로 쏴서 저를 맞힌 느낌이었어요. 어디 고무줄로 맞았어요? 그 허벅지 다리? 새똥이 떨어지는데 정말 누가 던지지 않으면 새가 음. 거의 총을 발사했나 하는 수준으로 세게 빡 떨어져가지고 근데 새들이 안 돼요. 그냥 날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일부러 그런 진짜 거야? 일부러 그렇게 타겟을 삼아서 약간 세상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이게 저도 들은 카더라기 때문에 정확한 제가 건 아니고요. 물고기 얘기면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새 얘기라서 아니 아는 근데 게 우리가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네. 그 책 보면 까마귀가 지능이 굉장히 높대요. 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고 그 그렇다.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까마귀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머진 모르겠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하셨어요 대처를? 똥이 너무 아팠는데 네. 그 얘기 나눈 사람들이 편한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뭐 우연히 이런 일도 있네요 하면서 막 애써 웃으면서 대충 넘겼는데 힘들었겠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프지? 멍은 안. 그 그 정도는 멍이 들 아니고. 정도 그 아니었는데. 정도는 아니고. 광현 PD는 언제? 어떻게? 저는 한 2002년쯤인가 그때 왠지 캐나다 한번 갔었었거든요. 외국 그때- 애들이 그렇게 잘 쏘나 보다. 그때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호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해변, 그쵸. 뭐 해변이라고 해도 되겠죠. 호숫가 어쨌든 모래사장 이렇게 걷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어깨에. 다행히 뭐 이렇게 바로 물로 할 수는 있었는데 그때 처음 맞아서 야 이런 걸 맞기도 하나. 이거 아마 갈매기 똥이었겠죠. 갈매기 똥. 그리고 한 번은 한 중학교 때인가 모르겠는데 되게 어린 시절 맞았구나 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래서 그것도 뭐 바로 새똥을 못 맞아본 제가 왠지 소외감을 느끼는 건 뭐죠? 도시를 바꾸는 새 선물이 새똥인가? 올해는 새 똥을 한번 맞아보시는 걸로. 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네. 근데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도시를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새를 고려하면 자연이 도시의 핵심이 된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도시 이야기 좋아하는 광현 PD가 네. 왜 눈길을 줬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어마무지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근대의 관찰들. 니클라스 루만이 쓰고 김건우 님이 옮기셨고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대 관찰들. 와. 일단 대표님은 이 책 왜 네. 사셨어요? 저는 이런 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분의 전작들을 많이 읽으셔서 픽하신 거예요? 이분의 전작을 많이 읽어본 건 아니었는데, 예, 그렇지만 이 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이런 사회학에 대한 책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네, 이분이 해겔주의자신가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때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로서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서 사서 이 책은 계시나요? 이 책은 정말 그 책이 예쁘더라고요. 되게 내용보다는 디자인적 관점에서 책이 예쁘고 네, 이런 책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예, 다른 것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읽고 싶은 책이 많고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달리기 하듯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나 혼자 막 숨가쁘게 읽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소화 못 시킬 걸 알기 때문에 좀 시간 두고 천천히 읽어요. 그래서 아직 이거는 목차밖에 못 봤어요. 소화하지 못한 책이고 네네. 광현 PD는 사회학과 출신이시니까 이런 책 나오면은 아무래도 한 번은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전공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내 눈앞에 던져준다면 하는 느낌. 그래서 이 책은 어떤 것 같아요? 찾아보니 정보 좀 찾아보셨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안 다룬다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그리고 국자영 디렉터가 고른 2권의 책은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 부제가 결혼도 출산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백지선 님이 지으셨고요. 또 다른 우주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책 제목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은이 백지선 님이 그야말로 비혼인데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는 이야기를 책으로 엮은 것 같고요. 네. 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그쵸. 이제 그런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 아이를 2명을 입양을 해서 키우고 대단하시다. 계신데
이 책은 좀 많이 읽혔으면 하는 책인데 왜냐면 이제 좀 다양한 형태도 보여주고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좀 더 퍼져야 좋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그 육아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안 읽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 읽었고 어떤 점이 좋았냐면은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 이분이 편집자 생활 오래 하셨대요. 20년째. 네. 그래서인지 그 약간 기사 같은 논조로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재미가 없었어요. 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남의 육아 얘기까지 막 재밌게 읽을 여력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네 아이들이 2명을 다 입양을 했고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이런 육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재밌지 않았는데 뒤에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본인이 입양을 했고 요즘에 좀 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입양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꽤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결혼을 안 하고 입양을 해서 2명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저조차도 몰랐던 이야기들 모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인 거죠.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좋았고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대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또 본인의 가족들이 그렇게 화목하게 자라고 뭐 이러지 않았다는 이야기들, 솔직한 자기 고백들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또 입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상을 품고 있는 게 환경이 좋아야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야 될 것 같고 뭔가 가족들끼리도 다 사이가 좋아야 될 것 같고 이런 환상이 있는데 사실 가족은 꼭 그런 데서만 탄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분의 그런 솔직한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많이 읽혔으면 좋겠는 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이 책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려드릴게요. 자, 네, 빌려주세요. 네.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하고 있고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과 괴리가 되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특히 윗세대들 분들한테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너무나도 공고해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가족을 꾸리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불이익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책의 첫 문장도 매력적입니다. 태어난 지 3달이 되었다는 아기는 나를 보자마자 방긋방긋 웃으며 침을 흘렸다. 이혼 대표님 이 책 저 꼭 빌려주세요. 네. 그리고 국자영 디렉터가 고른 2번째 책은 우리 없는 세상. 로빈 스티븐슨이 지었고 이은주 님이 옮기셨네요. 잔잔시라는 출판사가 있었나요? 그러게요. 오. 네. 자, 일단 자영 디렉터 이 책은 왜 고르신 거죠? 이거 표지만 보고 골랐는데 표지가 사자랑 어떤 소녀 같은 맞아요. 사람이 같은 표지에 있어서 귀엽네. 둘이 이제 우리 없이 친구가 되는 내용인가 보다 하고 골랐거든요. 아. 굉장히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네. 케이지 없이가 우리가 아니라 네, 그 위가 아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케이지로. 근데 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또 새로운 책 탄생이다. 근데 원제를 보면은 우리가 어스예요. 그죠? 맞아요. World without us니까. 네. 근데 케이지로 또 생각을 해도 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소설의 소재가 네. 자살과 사형제도네요. 맞아요. 오. 이 작가가 무거운 주제네. 표제를 보면 전혀 그죠, 무겁거나 아니죠. 침울한 분위기는 아닌데. 이 작가가 사회복지사랑 상담가로 오래 일했대요. 예,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은 어떤 걸까? 아무래도 일한 경험과 작가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소설이지만 조금 우리가 에세이처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자살이나 뭐 이런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샀고 이거는 아직 못 읽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없는 네. 세상. 다 읽고 나중에 후이담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배태욱 PD는 김숨 작가의 국수라는 책과 김한민 작가의 착한 척은 지겨워 이렇게 2권 고르셨어요. 네. 일단 국수. 국수. 둘 다 제목이 매력적이어서 골랐는데요. 저 이걸 읽었어요. 어떤 거? 김숨. 국수. 어때요? 어때요? 놀랍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거 거기서 제가 읽었을 거거든요. 그 젊은 작가상 수상집인가 어딘가에 대상작인가 아니면은 맞아요. 대상 다음 어쨌든 그거에 사실 다른 편을 읽고 싶었는데 국수 무슨 내용일까 하고 어차피 짧으니까 네. 읽었고 그냥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은 그때 했었지만 지금 놀랍게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채 4년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왜 경우가 놀랍죠? 저는 대부분 기억 못 하는데. 부지기수라. 저도 사실 이런 작가들의 관심은 많은데 정말 안 읽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 작가들도 되게 모르는 편에 속하고 그래가지고 이 김숨 작가 거를 꼭 읽어보고 싶다 해서 이거는 리마스터판이어서 소설 자체는 최근에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읽었는데 국수만 일단 읽어봤어요. 단편 9편이 실려있거든요. 소재장만 읽어보신 네, 거네요. 네.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 간의 갈등과 균열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건데 글 잘 쓰는 작가님이세요. 아, 맞아요. 대산문학상, 이상문학상 뭐 이런 굴지의 문학상을 연달아서 수상했던 소설가시기도 하죠. 김한민 작가의 착한 척은 지겨워. 네. 제목이 착한 척은 지겨워. 그냥 제목 그대로 진짜 착한 척이 지겨워가지고 뽑아봤어요. 제가 착한 척을 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착한 척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지겹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저도 가끔 착한 척을 하긴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착한 척이라도 하다 보면 착해지는 것 같기도 가까워진다, 하고. 그게. 그래픽 노블이고 네. 시민운동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맞아요. 시민운동가인 나가 이제 어떤 기후 활동가를 만나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더 주예요. 근데 저는 이 작가를 되게 좋아해요. 그림 너무 매력 있다. 매력 있죠. 그리고 글도 어떤 건 되게 어려워서 막 좀 약간 현학적으로 쓰여 있어서 어렵다가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 굉장히 이지적이고 냉철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쓰신 것 중에 아무튼 비건이란 책이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아무튼 시리즈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이분이 그 책하고 놀자 게스트 고정 게스트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책하고 놀자를 1년 했거든요, 옛날에. 놀랍게도. 놀랍게도. 전 한 번 그렇죠. 그때도 오. 책을 읽지 않았던 유일한 PD로 길이길이 기억대리. 책하고 놀자를 하면서 책을 읽지 않았던. 음. 그래서 김한민 작가님을 만나봤어가지고 그렇구나.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되게 자기 색깔이 뚜렷하고 방송 네, 들어보고 뭐 싶다. 사적으로 잘하세요. 사적으로 말을 섞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구나. 아무튼 네. 독특하세요. 어떤 네, 거는 맞아요. 정말 알아듣고 정말 이지적인 글을 쓰는가 하면 어떤 거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환상과 관련된 실제로도 독특하신 것 그렇구나. 같고 자기 색깔 진짜 뚜렷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매력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분 책이라면 사고 이거 뭐 그래픽 노블이라 금방 읽긴 했는데 또 우리들이 항상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재미있냐 뭐 하면은 사실 뭐 재미로 볼 만한 책은 아니지만 되게 좋은 김한민 책이다. 작가 거니까 네. 믿고 읽는 맞아요. 네. 그렇죠? 착한 척은 지겨워 짚어봤고요. 저는 날마다 만우절 윤성희 소설가의 6번째 소설집을 골랐고 그리고 미스터리 가이드북 이렇게 2권 골랐습니다. 윤성희 작가도 참 좋은 꾸준한, 작품을 네. 꾸준히 내는 작가시죠. 네. 이 좋아하세요? 저는 막 열광하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챙겨 읽으려고 노력하는 네, 똑같네요. 네. 광현 PD 네. 나름 문학소년단 지금 제작한 지 한 6년 되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윤성희란 작가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꼭 읽어보시고 문학소년단에서 이 작가 작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같이 읽어볼 단 한 권의 책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제 픽입니다. 미스터리 가이드북. 빠밤. 한 권으로 살펴보는 미스터리 장르의 모든 것. 이게 부제고요. 윤영천 님이 쓰셨고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윤영천 님은 미스터리 장르 쪽에서는 완전 네임드. 미스터리 애호가이자 기획자이자 편집자이자 저자. 왜 웃으세요? 아니 광현 PD가 갑자기 미스터리 가이드북을 저한테 슬며시 건네길래 목차라도 보시라고. 지금 저희 셋은 다 읽고 왔고 저는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읽을 한 달에 읽을 책은 아니고 맞아요. 위주로 읽으면 되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윤영천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이 나우누리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알죠, 나우누리. 거기에 추리문학 동호회 운영자를 오랫동안 맡으셨고 지금은 거의 20년째 하우미스터리라는 사이트를 운영 중이세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howmistery.com. 여기 들어가면은 국내 미스터리 관련 홈페이지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고 각종 고퀄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뭐 애호가도 그렇고 초심자도 그렇고 이거 정보 어떻게 어디서 찾지? 할 때 하우 미스터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분이 미스터리 가이드북을 쓰셨는데 개인적으로 전 참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이 미스테리 장르의 계보를 너무나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그렇죠. 알려줌으로써 이제까지 중구난방식으로 미스터리 소설을 읽어왔던 독자들한테는 어떤 그 머릿속에 큰 뼈대를 심어주고 또 이 장르에 입문해볼까 이렇게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등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이다. 그리고 장르 소설이라는 게 여기 책 첫 문장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장르 소설은 작가와 독자가 공유하는 규칙이다. 장르 소설 안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세세하게 풀어주세요. 이걸 알고 읽으면 그 재미가 더 배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또 가이드북을 쓰고 싶어하는 분이 참고하면은 가이드북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책이고 총 5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스터리 장르란 무엇인가 되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스터리 장르의 서브 장르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법, 창작가, 비평, 그리고 또 정보 이렇게 5파트로 나눠서 너무 쉽게 쓰셨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책? 저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랑 완벽히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저 진짜 입문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삼 이분 덕분에 더 알게 됐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완벽히 모르는 장르를 누군가가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어떤 정리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은 미스터리 장르를 좀 아세요? 이게 미스터리부터 저희가 장르 이 저자가 정의하는 미스터리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스터리 장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리 소설, 제일 유명한 말은 그건 것 같아요. 그쵸. 추리 소설. 크라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다른 장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추리 소설로 정리를 하자니 탐정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국한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스릴러로 묶자니 이 스릴러는 어떤 기법이나 그쵸. 특성이지 또 장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고심 끝에 그러면은 그 상위 개념으로 미스터리를 하자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렵네요. 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라인 서점은 미스터리와 스릴러를 나눠가지고 작품을 진열하고 있고 네. 미국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리와 스릴러 앤 서스펜스로 나눠서 하고 있고 그럼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뭐를? 미스터리, 스릴러, 서스펜스의 차이를.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그런가요? 그 모든 거를 묶는 거를 미스터리로 미스터리. 정의하자. 아하, 이렇게 오케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태우 PD가 미스터리와 스릴러의 차이가 뭐냐라고 네. 물어보셨잖아요. 저자가 이 책에서 끝내주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뭘 것 같아요? 저는 이 목차를 봐가지고 대강 알 것 같은데 목차에 살짝 나와 있어서 그래 이랬는데 아니 일단 이게 참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벌써 힘들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럼 저한테 던졌어요, 책을. 그러니까 그 뭐지 미스터리는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는 거라면 네. 스릴러는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는 거래요. 완전 다르죠. 네. 그럼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스릴러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스터리도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있을 수 있죠. 범인은 누구인가. 뭐 그런 기법. 아우 참 복잡하네. 왜 복잡하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세 분은 내 인생 최고의 미스터리 장르 소설을 뭐로 꼽습니까? 저는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스터리를 진짜 안 보고 진짜 몰라요. 네. 그래서 태욱이랑 광현 PD는 정말 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구나. 왜요? 맨날 모른다면서도 저희 말 되게 잘 들어주셨잖아요. 제가 이 모르는 얘기의 책을 보니까 와 이게 뭐지? 뭐 거의 이런 심정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모를 수 있구나. 저는 선아 PD는 그래도 아나 보다. 저는 저 몰라요, 저도. 저 그냥 뻔뻔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미스터리는 진짜 모르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거 모르는 거 되게 많은데 제가 책을 정말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엄청. 근데도 이렇게 모를 수 있다는 건 책이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일까. 아니 리온 대표님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 이름 이것도 미스터리 그렇죠.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무슨 그러면 생각을 아는 했냐면 거야. 난 우겨.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장미 이름 읽었다. 그럼 태욱이도 아는 거고. 대단하다. 저거 대단하지. 일단 실패했는데. 아, 진짜.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아가사 크리스티 아무도 그리고 아무도 아무도 없었다. 없었다. 이런 거 다 한 번씩 저거 읽었잖아요. 이번에 읽었어요. 어렸을 때 안 그래요? 읽었어요. 네. 셜록 홈즈 셜록 홈즈 하나 읽었고 영도로도 우리 다 봤잖아요. 그 셜록 홈즈는 미스테리인가요? 그럼요. 과거에 그거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또 이렇게 하면 네. 그냥 느낌적으로 탐정 소설이잖아요. 네.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지. 그 음. 미스테리 장르 안에. 그래서 미스터리 장르 안에 서브 장르로는 저도 책을 좀 들춰볼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좀 열거해 드리면 그 우리가 잘 아는 셜록 홈즈 네. 또 누구 있어요? 코난, 코난, 루팡. 루팡. 뭐 많이 하네. 다 거기 미스터리 장르 안에 들어있는 네. 거고요. 네. 스파이 소설. 네. 그다음에 코지 미스터리라고 그 뭐 마을 안에서 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살인 사건 같은 사건들 뭐 이런 미스터리도 있고요. 네. 경찰 소설, 네. 경찰이 주인공인, 네. 경찰이 그 범죄를 수사하고 해결하는 CSI 같은. 뭐 그런 네. 스릴러, 네. 스릴러도 안에 있고요. 노르딕 누아르, 북유럽 소설들 많잖아요. 네. 이것도 있고요. 역사 미스터리, 음. 움베르코의 장미의 이름 이런 게 역사 역사 미스터리에 미스터리는 들어가겠죠. 그건가요? MBC에서 주말 아침마다 하는 뭐지? 재연 배우들 나와서 하는 거. 서프라이즈. 그런 거가 이제 그건 이제 거의- 드라마가 아니고 재연 컨텐츠니까 소설은 아니죠. 굳이 이제 약간 굳이 하자면 책으로 미스터리죠. 찾으자면 네, 미스터리. 미스터리죠. 그리고 또 일본의 본격 미스터리, 사회파 미스터리, 음. 신본격 미스터리 등등등 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자면 네. 우리 리온 대표님은 네. 미스터리 장르랑 안 친하다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미스터리 장르를 떠올렸을 때 내 네. 인생 최고의 작품은 이거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미의 이름일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말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셜록 홈즈랑 그 탐정 브라운 신부랑 에르킬 푸아르가 나오거든요. 푸아로예요. 푸아로. 저 셜록 홈즈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요번에 사서 읽었어요. 그리고 엘러리 퀸. 엘러리 퀸.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람 못 썼지 해서 그것도 이번에 Y의 비극 하나 사서 읽었어요. 공부하셨네. 엄청 네. 공부하셨네. 저 이번에 정말 많이 사서 읽었어요. 에드거 앨런 포도 읽고 히가시노 게이고도 읽고 우리보다 낫네. 그러니까요. 지금 맞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보다 맞아. 더 많이 네. 읽고 아는데 제일 많이 전혀 하시는 모른다라고 분이십니다. 하시니. 이 방에서. 요번에 읽었어요. 너무 몰라서. 저희 대표님 에드가 알런 포. 네. 이 에드가 알런 포야말로 이 장르 초석을 다진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뭐 한두 개 읽었던 거 기억나는 그렇죠. 거 말고는 그 모르그 거리의 살인을 대표적으로 이게 네. 어떤 미스터리의 시초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길래 그것도 이번에 읽었어요. 저는 만약에 이제 꼽아보라면 지금 여기 소개된 건 아니고 에드거 알란 포라고 에드거 앨런 포를 좋아하는 일본의 일본 소설가가 소설. 있어요. 그분이 쓴 인간의자 그거를 지난번에 한번 네. 저희 리스트에 올라왔던 기억이 맞아요. 있는데. 네, 맞아. 그거를 태우기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서 맞아. 샀었던 아. 책이죠. 네. 맞다. 맞습니다. 그걸 한번 꼽아볼게요. 나머지는 음. 막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읽어서 그런지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저 책 읽을 때 보통 달리기 하는 기분이라고. 되게 이제 그거는 제 성격이에요. 성격도 급하고 읽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달리기 하는 기분을 읽는데 요번에 이 미스터리는 나 혼자 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즐기는 게 아니라 추격이야, 추격. 네. 거의 조마조마한 감정으로 읽어서 이래서 미스터리들을 좋아하는구나까지는 어렴풋이 짐작은 가는데 이 중에 요번에 읽은 거 중에 이렇게 꼽을 만한 거는 생각이 나지 않고 인간의자 한번 꼽아볼게요. 그렇구나. 네. 저도 이어서 대답을 하자면 저 추리 소설 너무 좋아하는데 한동안 진짜 10년 넘게 안 읽다가 인간의자 추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읽었는데 전 진짜 재밌었고 언니랑 읽고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저도 인간의자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짧잖아요. 네, 길지 되게 않잖아요. 짧고 짧아요. 재밌고 되게 막 내가 질질 끌려가는 나를 보면서 아휴 내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다니 좀 분통이 터지기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질질 끌려간다는 게 독자를 갖고 논다라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 막판에 깜짝 놀랐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예상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정말 약간 이런 그래. 느낌이어서 네. 아 그런가? 네. 인간의자가 그 정도였나? 저는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런 장르를 많이 안 읽어서 더 놀라움이 컸었던 것 같기도 저는 하고 조금 섬뜩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오한이 오는 딱 읽고 났을 때. 그리고 저는 사람이 죽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안 나오는 근데 거. 미스터리 장르는 기본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죽어야지 시작이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 거 안 좋아하셔가지고 미스터리 장르하고 안 그런가 친하시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모르그 거리의 살인 막 이런 것도 읽으면서 좀 처참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서 이래서 내가 이런 걸 잘 안 읽었나 이런 걸 저 다시 옛날에 한번 읽어가지고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그게 이제 2명의 피해자가 나오죠. 그쵸 모녀 모녀가 음. 모르가가에 살고 있는 근데 모녀 둘이 처음 처참하게 살해된 처참하게 살해된 게 좀 자세하게 묘사되는데 그런 자세한 묘사를 저 너무 오랜만에 아하. 읽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맞아 그게 시체가 막 굴뚝에 박혀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어디가 핥혀져 맞다, 있고 뭐 맞다. 목이 잘려 있고 이런 것들. 광현 PD는 나는 왠지 알 것 같아. 어떤? 광현 PD 뭘까? 워낙 인생의 뭐 떠들고 최고의 작품. 다녔어가지고. 혹시 두 글자? 두 글자? 사실 그거랑 공동 1위 주고 싶은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 좀 뭐예요? 해주세요. 그 두 글자는 몇 번 말씀드렸던 악의인데 네. 두 작품 모두 히가시노 게이고 거예요. 저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네. 또 그렇게 막 폭넓게 찾아보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그냥 저도 거기서 거기고 오히려 지금 듣다 보니까 안 좋아하시는 이론 대표님보다 적게 읽은 느낌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요. 악의 그러니까 선의의 반대말 악의랑 같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백야행. 너무 재밌게 읽었다. 그것도 안 읽었어요. 읽어봐야겠다. 그래, 나 두꺼워요. 은근히 많이 읽었네. 그러면은 뭐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악의가 더 짧으니까. 더 짧으니까 음. 내가 장담하건데 우리 대표님 오늘 아기를 산다. 아기 샀어요. 아 샀어 이미?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여기서 아기가 리스트에 있길래 이 미스터리 가이드북에 있길래 광현 PD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추천하니까 저도 이제 백선을 추천해 주잖아요. 맞아요. 이 책에서 그 중에서 이제 이거 한 6, 7개 사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단편 위주로 사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긴 게 악이어서 아직 다 읽지 못했어요. 이 책 뒤편에 보면은 추천 미스터리 백선 해가지고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읽으면 좋은 책들을 엄선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스터리를 잘 모르고 하지만 관심이 있어서 읽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걸 따라서 읽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네, 고퀄 맞아요. 정보예요. 네. 이 윤영천 네. 님이 마지막에 요 백선 꽂고 싶어서 저 이 책 썼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 선아 PD는 있어요? 저는 최고의 미스터리.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아가사 크리스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걸 문고판으로 읽었는데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렇죠. 저도 이거 읽다가 소름 끼친 적은 이 책이 처음이자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강렬해요. 아직도 그게 소름이 끼쳤던 이 살갗의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고. 기억이 안 나. 저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이 미스터리 가이드북을 보니까 클로스드 서클 기법을 쓰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건 뭔가요? 범인과 그 당하는 피해자가 한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있는 섬에 갇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마도구스라고 그 노래나 동요를 맞아요. 일컫는 말이거든요. 네. 마도구스 기법을 또 적절히 활용한 아주 지금 뭔가 그 고전 미스터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는 좀 깼던 건 뭐냐면은 이거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가 그 마더구스가 이제 그 노래 하나 차용하는 거잖아요. 네. 노래를 가져다가 그 가사에 맞춰서 네. 뭔가 사건을 진행시킨다는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그거잖아요. 인디언 꼬마 인형, 꼬마 인디언 인형. 그게 원래는 흑인 니거 인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나중에 그거 알고 깼어요. 네, 하지만 또 그게 또 시대적 배경을 그쵸, 감안하면은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지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아 그리고 범죄 이야기에는 세 가지 질문이 등장하잖아요. 후더닛 범인은 누군가? 하우더닛 범행을 어떻게 저질렀는가? 와이더닛 왜 저질렀는가? 요즘 추세를 보면은 후더닛과 하우더닛이 예전 방식이었다면 와이더닛으로 그 무게 중심이 많이 이동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자의 심리라던가 뭔가 사회적인 배경이라든가 이유가 있다. 그냥 악의는 없다. 약간 이런 그거를 파헤치는 파헤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또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구나. 최근에 잘 보고 있는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런 것도 그거하고 또 맥을 같이 그 하는 게 재밌나요? 아닐까. 네. 재밌나요? 저는 너무 좋아요. 여전히? 그런 여전히? 장르. 근데 아직 지금 시작을 못했는데. 시작 못했어요. 잔인하다고 그러던데 많이. 그러니까 잔인한데 네. 저는 그런 장르물을 또 좋아합니다. 저도 선아 PD 추천해서 봤는데 네. 지금 올림픽 때문에 쉬고 있어요. 저 괜히 시작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매주 보는 재미가 결방이에요, 있는데 지금? 3주간 아이고, 결방을 그렇구나. 근데 하겠다는 이제 거예요. 저희 이제 이 방송이 올라가는 3월 2일에는 다시 시작했겠죠? 네. 재밌습니다. 그 드라마도. 혹시 이건 조금 이 책과 다른 얘기인데 혹시 뉴욕에 그 미스터리 서점을 하시는 오토 펜즐러라고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이게 그 뉴욕 타임즈에도 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에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아는 건데 오토 펜즐러라는 편집가가 있으신데 미스터리 광팬이신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뉴욕에서 서점도 하시고 북샵 미스터리 북샵도 하시고 본인이 살고 있는 작은 집 말고 좀 그 변두리에다가 아주 넓은 집으로 해서 거의 도서관 수준으로 그 집을 해놓으신 거예요. 미스터리 책을 모아두신 거를. 그래서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그 미스터리 작가들을 섭외해서 새로운 소설을 의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워낙에 이분도 거기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그 엘러리 킹 같은 분도 응해서 글을 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미스터리 작가들의 책을 단편들을 모아서 책을 한 번씩 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엔 2권이 소개돼서 크리스마스 관련 2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긴 했는데 그렇게 흥미롭진 않아서 그냥 단편 몇 개만 읽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니까 이 장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긴 한가 보다. 어떤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깊게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 미스터리 서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저도 가보진 않고 인스타로 항상 구경만 했는데 그분 신촌 기차역 근처에서 미스터리 유니온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서점 이름이 유니온? 네, 유니온. 미스터리 유니온. 이런 곳이 있군요. 근데 사실 되게 신기하지만 제가 일부러 찾아가 보진 않겠죠. 오, 저는 좀 궁금한데요. 미스터리 유니온.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이 책이 아니었으면 제가 아무리 히가시노 게이고를 듣고 아무리 또 에드거 앨런 포 이름을 안다고 해도 그중에 뭐를 읽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결정 내리기가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책 덕분에 몇 개 딱딱 찍어서 읽어보고 하니까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덕분에 또 재밌는 장르를 한번 읽어본 계기가 돼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이혼 대표님이 누군가 죽는 게 나오는 게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또 이런 질문 하기가 좀 그렇네요. 책 속에 이런 질문 등장하거든요. 당신이 죽으면 누구에게 사건을 맡기시겠습니까? 안 물을래요. 이혼 대표님한테는. 아니야. 저는 누가 죽은 거 자체가 싫다기보다 오랜만에 그 죽음에 대한 묘사가 자세한 걸 읽는 게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저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영상에서 잔혹하거나 좀 징그러운 게 나오잖아요. 저는 거의 빨리 감기 하거나 스킵하거나 아니면은 그럼 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되게 저를 힘들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책은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지. 죽음이 그런 게 싫은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나는 셜록 홈즈밖에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아는 게 없구나. 이거를 좀 완화해서 묻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탐정 캐릭터는 이혼 대표님은 셜록 홈즈고 아는 게 없으니까. 네. 저는 탐정 캐릭터를 안 좋아해서 사실 셜록 홈즈나 김전일은 많아지기지만 김전일이나 코난의 어떤 것들을 읽을 때에도 캐릭터는 빼고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셜록 홈즈를 읽는 맛은 셜록 홈즈를 중심으로 그치. 이 사람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 맛에 이제 탐정 소설을 쓰는데 사실 탐정 소설 읽겠다고 탐정 소설 읽은 게 아니라 나는 추리 소설 읽고 싶어 하면서 이제 근데 그게 알고 보니 탐정 소설이었던 건데 그리고 또 많이 읽은 것들 중에는 히가시노 게이고 거를 한 9권은 읽은 것 같거든요. 보면은 그 와중에 히가시노 게이고도 어떤 캐릭터 상품 화려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토 형사인가? 누군가를 계속 등장시켜요. 맞아요. 근데 하나도 조금도 매력이 없고 나는 그냥 플롯만 읽을란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아는 사람은 셜록 홈즈밖에 없고. 태욱 PD도
왜냐면 저도 뭐 이렇게 지경이 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영국 드라마 셜록 홈즈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드라마가 그 좋았어요. 배우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캔버리지?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를 좋아하죠. 그 캐릭터 진짜 참 근데 저도 확실히 광현 PD처럼 책으로 읽을 때는 그 미스터리 그 플롯을 더 보고 싶지 그 캐릭터가 부각되는 거는 맞아, 그렇게 맞아. 매력 있진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거. 네. 현아 PD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전 봐요. 포아로. 푸아로. 포아로. 네, 알지를 아가스 크리스티를 못해서. 좋아해서 아. 포아로인데. 네. 그래서 저희 에거서 크리스티가 미는 게 푸아로예요? 에거서 저기, 크리스티의 그거예요? 그리고 어. 저기 또 있죠. 왜풀 여사인가 한 명 더 있어요. 코지 미스터리 장르에 한 분이 더 계신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가제트 마플 양? 형사도 그런 거 가제트 아닙니까? 형사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임스 본드도 그렇지 그렇지. 문제 해결하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임스 본드한테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저는 이런 장르의 매력은 난 사실은 범인들이 더 매력적인 그쵸. 것 같아. 어. 비상한 것 같아. 이렇게 이걸 숨겨서 이렇게 해서 이게 반전이 딱 있을 때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장르를 볼 때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싶어서 막 그 따라가면서 읽나요? 이게 전 누가 범인을 범인일까 찾는 하는 게 거. 너무 궁금해. 범인이 누굴까? 그러니까 내가 찾는 그러진 않고. 저도 찾죠. 같이 아. 읽으면서. 그게 재미죠. 그러니까 누구지? 누굴까? 이러면서. 저 그런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아요. 아. 저도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고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이러면서 읽으니까 그렇게 즐겁지 근데 않은 것 그 조바심이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오히려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해버릇하고 똑똑하면은 아이 얘네 중간에 눈치를 채는 똑똑한 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규칙을 너무 그렇게 많이 되면 또 알면. 재미가 반감될 수 있고 아예 좀 약하다 싶을 수 있는데 저는 조금도 그냥 이거 매번 얘였어? 놀라. 얘였어? 이러고 친구랑 얘기를 나누면 야 나는 걔인 거 알겠던데 너 몰랐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를 노력하지 않는 편이 더 책을 즐겁게 읽는 걸까 싶기도 하고. 이 가이드 책을 읽으면 안 되겠어. 그럼 아하. 재미가 반감될 것 같아. 근데 알고도 네. 맞아. 알고도 알고도 재밌어요? 재밌을 수 있죠. 또 또 아니까 재밌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전 이런 반대. 걸 심어놨네?라고. 전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제 의견 반대예요. 알겠습니다. 반대 의견 받고요. 네. 여기서 저 그거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뭐지? 믿을 수 없는 화자. 전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뭐예요?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게? 예를 들면은 어느 저택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대요. 누가 나와서 증인을 해요. 그것을 파헤치려는 진상을 파헤치려는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이게 진짠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 마치 그 사람이? 사람이 뭐 어떤 기억력에 혼동이 왔던 어떤 아니면 그 사람에게 치매 환자라는 설정을 부여하건 그게 그렇지. 너무 싫은데 근데 저 그 책하고 놀자 때 뭐냐 강하길 작가가 그 데블 호텔의 유령으로 나오셨거든요. 강하길 작가가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이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블 호텔의 유령도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게 진짠지. 지야 아니야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 전 그게 그 책을 재밌게 읽었지만 그 부분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 부분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안 든 건가? 예. 그러니까 전 다 하고 나서 그 옆 사람한테 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건데라는 질문을 하기가 싫어요. 나 그냥 읽고 났었을 때 내가 파악을 완료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명확한 게 그게 좋은 안 거죠. 돼서 그리고 그러면 이게 작가가 의도한 건지 아니면 내가 파악을 못한 건지 내가 어느 부분을 건너뛴 건지 이게 헷갈리면서 근데 얀 마텔의 파 이야기도 마무리가 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믿는 파 이야기처럼. 미안해. 마스크를 썼더니 대파 아니 대파 아니고 파이 이야기. 파이 이야기. 그러니까 믿는 것을 보느냐, 보는 것을 믿느냐. 아휴, 왜 왜요? 한숨이에요? 아니 그냥 재미없는 거예요? 아니요. 빨리 그건 홍삼 아니고. 캔디. 네네네. 아니요 그냥 갑자기 와, 왜? 진짜 장르까지 이렇게 알아야 되고 진짜 힘들다. 그냥 읽으면 되지 마. 마무리할게요. 안 되겠다. 윤영천님의 미스터리 가이드북 살펴봤고요. 저희 네. 댓글 보겠습니다. 선우 아빠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의 PD님과 리온 대표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심할 것 많은 날들이지만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댓글을 읽어주셔서 얼마나 신났었는지
좋은 피드백도 남겨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명하신 분들이 책을 읽어주셨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누가 뭐예요 유명? 누가 이혼 유명한 대표님 거예요? 유명해요. 저요? 네, 넘어가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남겨두고 싶은 문장을 메모해두는 독서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예전에 적어놓던 노트를 보다가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를 읽고 메모해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어린 조던 스콧의 마음이 보였다면 두 번째 보게 된 지금은 조던의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고 저는 선우에게 어떤 조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커가면서 세상에서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거나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떻게 그 곁을 지켜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네요. 어린이 도서관에서 만난 그림책 한 권이 이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할 줄이야. 저에겐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귀한 책을 이 서사를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선우 아버님 음. 강물처럼 말해요도 재밌으셨지만 딴 건 좀 재미없으셨을까요? 아니 지난번에도 강물처럼 말해요 남겨주셨는데 이번에도 강물처럼 말해요를 또 길게 남겨주셔서 저희가 혹시 강물처럼 말해요 말고는 재미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선우 아버님 좀 댓글 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태우 PD가 참 솔직해요. 그렇죠? 아니 이러니까 댓글을 안 남기지. 아 그런가? 이렇게 공격을 아니 하는 공경이 것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선우 아버님의 댓글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좀 찡하고 울컥할 때가 많은데 지난번에도 이미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강물처럼 말해요를 해주셔서 약간 이게 감동이 조금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강물처럼 말고도 이제 선우 아버님께 좀 더 재밌는 책들도 있지 않을까 우리 것 중에. 근데 이거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 강물처럼 말해요밖에 없나요 싶은 거죠. 이제 소심해져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 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긴긴밤 편도 그러니까. 되게 좋은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맞아. 취향 그리고 저격이지 않을까. 맞아. 와리즈 러브도 있었고 네. 맞아. 그러면 선우 아빠님께 저희가 긴긴밤 긴기만 회차를 추천. 네, 네. 추천해 드릴게요. 와리즈 러브까지 얹혀서. 광현 PD 읽어주세요. 아 광현 PD가 긴 거 읽었는데요. 광현 PD가 여행한 당나귀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후기 남겨주셨어요. 안 그래도 요즘 육아를 하는 것 같지만 라디오를 듣고 있고 라디오를 듣는 것 같지만 핸드폰을 하고 있네요. 핸드폰 할 때만 집중하네요. 반쯤은 허상의 무언가에서 떠다니고 그 정신을 붙잡느냐 나머지 반을 쓰고 있는 기분인데 붙잡느라고? 붙잡느라고? 그 정신을 붙잡느라고 나머지 반을 쏟고 있는 기분이었는데 저한테 딱 맞는 책이네요. 뭐 이어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인 기분과 방송이 딱 맞을 때면 무한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스밍하며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자면 이 서사를 해시태그를 걸었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리온 대표님 댓글 보고 수정했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행한 당나귀님이 이소살 해시태그 달고 인스타에 좀 글을 올리셨나 봐요. 그러셨나 봐요.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뭐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서살 해시태그로 저희가 소개한 책을 혹시 읽고 올려주시면 세 분을 뽑아서 리온 대표님의 이 사비로 너무 없어 보인다. 세 분께. 네, 세 분께 뭐 무슨 책일지 모르지만 고민 중이시라고 하니까요. 해시태그 이서살 혹은 해시태그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달아주시면 저희가 찾아갈게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는 거죠? 네네네. 그 이벤트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1533-201님 보이지 않는 소장품의 후기인데요. 앞에 책 소개가 더 자세해졌네요. 재미있어요. 이거 어떠세요? 저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전 사실 이 앞에 소개할 때 좀 졸리거든요. 진짜요? 전 좀 졸려. 그거는 왜냐면 어. 태우 PD는 책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아. 그래요. 그럴 태우 수 PD는 있죠. 관심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로. 근데 누군가한테는 네. 또 쏠쏠한 정보가 될 수 있어서 음.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맞아요. 있겠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도 의견 좀 주세요. 맞아요. 의견 아니면- 주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 서사를 듣는 분이라면 책에 관심이 그래, 많고 맞아. 무슨 책을 이거는 읽을까 항상 고민 선화 중이신 선배 분이니까. 말씀이 맞을 것 같아. 하지만 의견 주세요. 다음 거 리온 대표님이 읽어주셨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럼 레지나 1026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안내해 주십니다. 모두 파이팅. 오 감사합니다. 지평까지.
안내를 하게 되겠죠, 점점. 그럼요. 네. 오랫동안 노령님. 아직 정주행 따라잡는 중입니다. 지금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편 듣는 중입니다. 이 책도 전 좀 어렵게 느껴지던데요. 쉽다고 하셔서 당황. 크크.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보통 그래요. 저도 이제 거의 어렵다고 느껴지고 대부분이 어려운데 그 너무나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십니다. 아니 뭘 알아서 쉽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 책이 워낙 어려우니까 네. 그거 치고 쉽다 뭐 이런 여기는 얘기였어요. 숫자가 덜 나온다는 네, 의미에서 네, 네.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네. 모태욱 PD는 이 책 읽어보셨어요? 근데 무슨 책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시대를 위한 경제학. 이게 큰일이라니까 이거. 에휴, 넘어가자. 넘어가자. 하하님 빨리 네. 읽어줘봐요. 재밌음 하악하는 야옹님. 야옹이님께서 이번에는 사람말로 올려주셨어요. 이번 회는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꼭 읽어보겠습니다. 리온 대표님의 깨달음을 들으면서 이 서사 만드는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핏 평범한 듯 보이지만 모두 비범한 분들입니다만 정말요? 네, 얼핏 평범한 듯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모습들이 진정 대단합니다. 나태한 저를 책찍질 해주시네요. 좋은 책 소개도 생각대로 풀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와, 아니 뭐 이렇게 음. 들어주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저희 어쨌든 독서 모임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읽어볼까요? 네. 신디스님 보이지 않는 소장품의 후기네요. 새로운 구성, 우선 멤버 변화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소개할 책으로 뽑히진 않았어도 멤버분들이 픽했던 책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주시는 것도 참 좋네요. 책 구경 실컷 하고 덤으로 한 권은 공짜 독서한 기분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요. 또 이럴 수 만나요. 있겠다. 이분은 정말 네, 자세하게 그럼 책 남겨주셨네요. 소개는 이제 계속 꾸준히 해드리는 걸로. 신디스님 덕분에. 네. 저기 그럼 이거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림 공호님께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부터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청취자 퀴즈 나갑니다. 빠밤. 첫 번째, 일본 작가의 에로틱 심리 소설이다. 두 번째, 부부는 서로의 일기를 몰래 볼 거라 추측하며 자신의 욕망이 담긴 일기를 써나간다. 세 번째,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일기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에 이 소설을 읽고 충격에 휩싸여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정답을 아시나요, 혹시? 이훈 대표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하. 알고 있어서 답을 쓰고 싶었는데 청취자 퀴즈라고 돼 있길래. 그러니까 우리가 네. 답하지 말고 네. 네. 한번 내보죠. 근데 거기 밑에 댓글 안 달렸던데, 다들? 네, 안 네. 달리고 네. 그 여행한 당나귀님이신가? 네. 너무 전화 궁금하다고. 찬스 쓰고 싶으시다고. 네. 얘기해주세요, 답. 이 다니자키 주니치로의 열쇠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그 반전 같은 게 나오고 이것도 결국엔 오늘 한 미스터리 미스터리에 해당. 아닙니까? 맞아요. 어, 네, 어. 맞아요. 네. 다룰 줄 알고 해주신 건가? 신기하다. 예지력이 있으시네요. 맞아 떨어졌네요. 희한하게. 자, 마지막 댓글. 001 하나님이 랭보 서한집과 로스트 편에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한글로 된 시도 뭔 소린가 싶을 때가 많은데 랭보 기피할 대상 하나 늘었네요. 아 맞다. 적확한 판단입니다. 아니 이 001 하나님이 네. 우리 되게 잘 우리의 어떤 굉장히 열렬한 팬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블로그를 자영 디렉터가 찾아가지고 올려줬는데 001 맞아요. 하나님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써주신 그 홍보글을 보고 홍보글은 아니고 본인이 진짜 감상평. 애정해가지고 감상평. 감상평을 올려주셨는데 홍보에 해당되는 긴 그러니까요. 글이었죠. 정말 저희 감사합니다. 엄청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